네, 안녕하십니까. 비주얼 미디어 연구실의 연구원 서형국입니다. 제가 발표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근데 원래 지환이 형이 발표를 오늘 하기로 했는데 그 중간 발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대타를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iCan iWriter라는 그 아이 트래킹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그때 이제 아이 트래킹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때 아이 트래킹을 하는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General Theory of Remote Case Estimation Using Pupil Center and Corneal Reflection 이라는 논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포인트 오브 게이지 그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제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예를 들어 교수님 얼굴을 보고 있다 하면은 교수님의 얼굴이 있는 그 월드 코디네이트, 그 지점이 이제 포인트 오브 게이지가 될 것이고요. 그 포인트 오브 게이지는 눈을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있는 그 비주얼 엑시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주얼 엑시스가 한쪽 눈에 하나씩 있겠죠. 근데 그 양쪽 눈의 비주얼 엑시스가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포인트 오브 게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포인트 오브 게이지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가장 유명한 방법이 바로 이 동공의 센터와 그 다음에 각막에 비친 스페큘러를 이용해서 포인트 오브 게이지를 이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그것을 이제 PCCR이라고 Pupil Center Corneal Reflection, PCCR 방법이 가장 유명합니다. 이건 역시 PCCR 방법 논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PCCR 방법이 40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어떠한 제각각 시스템들이 다 다르고 쓰이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래서 제너럴하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모델이 없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게 제너럴하게 모델링된 수학적 모델을 아이 트래킹을 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을 제시한다. 네, 그래서 하나의 카메라, 하나의 라이트를 쓴 케이스, 그 다음에 하나의 카메라, 여러 개의 라이트를 쓴 케이스, 그리고 여러 개의 카메라, 여러 개의 라이트를 쓴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모델링을 하여 가지고 제너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POG를 측정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OG는 비주얼 엑시스들의 교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쪽 눈의 비주얼 엑시스. 그런데 눈에 보면은 먼저 비주얼 엑시스 말고도 옵틱 엑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옵틱 엑시스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옵틱 엑시스를 바탕으로 비주얼 엑시스를 다시 구함으로써 이제 POG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옵틱 엑시스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요거. 자, 옵틱 엑시스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식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요. 먼저 어떤 라이트 소스가 있을 때, 이 라이트 소스가 눈의 각막에 이제 반사가 되어서 이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반사되는 부분에 스페큘러가 맺힐 테고, 그 스페큘러의 이미지가 렌즈를 통해서 U라는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있는 스페큘러 이미지 위치 U, 그리고 카메라 렌즈의 위치 O, 그리고 각막에 반사된 위치 Q, 그리고 라이트 소스 L이 있다고 쳤을 때, 반사된 위치 Q는 다음과 같이 카메라 렌즈의 월드 코디네이트에서 그 스페큘러가 맺힌 이미지와 렌즈 사이의 O와 O-U의 스케일 팩터만큼 K만큼 곱해진 어떤 위치에 Q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1번식이 이 Q의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Q와 이 C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알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이 눈알의 중심을 D라고 했을 때, C는 눈알과 또 다르게 이렇게 각막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안에 또 다른 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눈알 구의 중심은 D고 작은 각막의 중심은 C라고 쳤을 때 Q에서 C까지의 거리가 R이다, 라지 R이다. 이렇게 해서 2번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L과 여기 라이트 소스 L, 그리고 반사된 지점 Q, 그 다음에 센터 오브 커닐 커베처 아까 말씀드린 C, 그 다음에 O, LQCO가 있을 때 이 네 가지 점은 어떤 라이트 소스에서 각막에 반사가 됐고 그 반사된 게 O로 들어갔고 그 광선이 C, 여기 Q와 C가 Q와 C가 노멀한데 Q와 C가 이 여기 어디야 서피스에서 노멀을 한 노멀 값이라 쳤을 때 입사하고 반사하는 그 반사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사 반사하는 그 광원 하나의 레이는 코플래너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플래너한 벡터 A1, A2, A3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A1 크로스 A2 닷 프로덕트 A3는 0이라는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L-O 크로스 Q-O 닷 프로덕트 C-O는 0이라고 하는 식 3번이 나오게 되고 이 형태가 LQCO가 같은 평면에 있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LQ와 OQ는 입사 반사하는 광선입니다. 그랬을 때 LQ, OQ는 이 CQ를 기준으로 입사 반사를 하기 때문에 입사 반사하는 각이 같은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LQ와 CQ가 이루는 세타 각 이 세타와 그 다음에 OQ와 CQ가 이루는 이 반사각 세타가 같기 때문에 이 A 닷 B는 AB 코사인 세타라는 식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LQ, CQ, OQ를 각각 대입을 하게 되면은 식 4번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저기 그 유도 과정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식 4번까지 나왔고 다음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라이트 소스로부터 반사되는 경우에 대해서 Q에 대해서 반사된 지점 Q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동공의 센터가 이제 여기 P입니다. 퓨필 센터. 이 지점 P로부터 이제 카메라 어딘가에 이미지가 투영이 되겠죠. 동공의 센터가 그 지점을 V라고 하고 그다음에 V라고 쳤을 때 이제 각막이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광선이 다른 매질로 나갈 때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게 되죠.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을 R이라고 합니다. R이라고 쳤을 때 R의 위치는 역시나 그 퓨필 센터의 이미지로부터 그 카메라 렌즈까지의 그 어떤 벡터의 스케일 팩터 K를 곱한 만큼 떨어진 곳 카메라 렌즈 더하기 여기 월드 코디네이트 더하기 이거에 K 팩터 곱한 만큼 떨어진 곳에 R이 있다고 하는 식이 5번입니다. 그래서 R의 위치에 대한 식이 5번이고 그 다음에 R 역시나 Q 빼기 C가 R이었던 것처럼 R 빼기 C가 라지 R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아까는 LQCO가 코플래너에 있는데 이번에는 굴절하는 광선 역시 코플래너이기 때문에 VORP가 PRCO 예 그쵸 PRCO가 코플래너 하기 때문에 역시나 다음 7번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는 반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지금 굴절을 하고 있죠. 굴절할 때
유명한 법칙 스넬의 법칙을 따라서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그 퓨필 센터가 동공의 중심이 어떤 굴절 지점 R을 통과하면서 원래는 이렇게 직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굴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굴절을 하는 기준이 조금 작아서 그림이 안 보이는데 쉽게 다시 그려보자면은 네. 여기가 C가 되고 그 다음에 퓨필 센터 P로부터 R을 거쳐서 그 다음에 꺾여서 O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스넬의 법칙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여기가 세타 1, 여기가 세타 2가 되고 이쪽 매질이 N1, 이쪽 매질이 N2가 됩니다. 그래서 PR, CR의 PR, CR의 크로스의 크기가 PR, CR의 크로스의 크기가 PR 곱하기 CR의 사인 세타. 그래서 사인 세타 1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것과 이거는 얘 지금 CR이죠. 이거 역시 CR이라고 C 빼기 R이라고 쳤을 때 CR과 OR의 차이가 CR과 OR을 통해서 또 세타 2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넬의 법칙을 여기에 적용을 시키면 18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식이 동공의 중심부터 센터 오브 코닐 커버처까지 거리가 K이다. 아까 R 빼기 C, Q 빼기 C가 라지 R이었는데 이번엔 퓨필 센터로부터 커버처의 중심까지 거리가 K이다 라는 식이 또 추가로 주어지게 되고, 이 K 같은 경우, K와 아까 말씀드린 라지 R 같은 경우는 그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POG를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옵틱 엑시스를 구하고 그 옵틱 엑시스를 또다시 변형시켜서 비주얼 엑시스를 구한다. 근데 먼저 옵틱 엑시스를 구하려면 옵틱 엑시스가 보시면은 얘가 지금 P와 C를 지나죠. P와 C를 지나는 어떤 벡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P와 C에 대해서 식을 풀게 됩니다. 이 P와 C를 통해서 옵틱 엑시스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RK, N1 같은 이런 I 파라미터들은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옵틱 엑시스를 구하는 식들까지 알아보았고, 이제부터는 옵틱 엑시스를 어떻게 비주얼 엑시스로 변환시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OG는 비주얼 엑시스의 인터섹션, 양쪽 눈의 비주얼 엑시스의 인터섹션이기 때문에 옵틱 엑시스와 비주얼 엑시스 간의 모델링이 사이를 규정하는 모델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어떠냐 보면은 이 D는 여기 눈의 중심이고요. 눈의 중심. 그래서 D에서 눈의 중심부터 어떤 옵틱 엑시스가 나가고 있다. 그 옵틱 엑시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와 퓨필 센터 P로부터 구해진다. 그랬을 때 이 옵틱 엑시스를 쓰는 방법은 옵틱 엑시스를 표현하자면은 이 직선 중에 어느 지점을 단위적파라고 봤을 때 옵틱 엑시스는 x 좌표 같은 경우는 이거의 코사인 파이 i 그 다음에 사인 세타 i가 되겠죠. 코사인 파이 i 사인 파이 i 세타 i 사인 그렇게 되고, y 좌표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인 파이 i가 되고, z 좌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쪽 방에 마이너스 z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는 지점이 신플레인이
D는 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눈으로 오는 방향을 플러스 Z 방향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해놓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마이너스 Z라고 써놨는데요. 그래서 옵틱 엑시스의 방향 벡터는 Z 같은 경우는 코사인 파이 i의 잠깐만요. 여기가 코사인이네요. 코사인 파이 i의 사인 세타 맞나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의 코사인이네. 잠깐만. 코사인 세타 얘가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이게 옵틱 엑시스가 되고 옵틱 엑시스가 되고 그 다음에 포인트 오브 게이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틱 엑시스와 비주얼 엑시스가 똑같이 C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C 지점을 더하는 대신에 방향이 조금씩 바뀌죠. C 지점을 지날 때 C 더하기 여기서 알파 i와 베타 i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알파 i와 베타 i는 그 사람마다 뭐라 해야 되지? 사람마다 비주얼 엑시스와 옵틱 엑시스 사이의 그 각도 차이가 알파 i 베타 i만큼 호라이젠털리 버티컬리 알파 i 베타 i만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 i와 베타 i를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알파 i 베타 i는 그래서 포인트 오브 게이지 위치를 똑같이 C를 지나는데 알파 i 베타 i만큼 방향이 바뀌어서 어떤 스케일 팩터만큼 있는 곳에 포인트 오브 게이지가 위치하게 된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때 KG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위 그림에서 봤듯이 여기서 포인트 오브 게이지는 이 싱플레인에 위치하겠죠. 싱플레인 위에 어느 점에 있을 텐데 그 점에 Z 좌표가 0일 때 이제 그 포인트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1번 식에서 이 GZ는 CZ 플러스 KG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I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KG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식들을 통해서 만약 옵틱 엑시스 이것이 구해진다면 캘리브레이션 과정까지 더해가지고 이제 포인트 오브 게이지 G까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17, 12 식들을 통해서 네, 그렇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 봤을 때 앞쪽에 보셨던 1번부터 9번까지 옵틱 엑시스를 구하는 식들은 어떤 시스템적 영향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I 뭐 J 이런 게 있었죠. 그게 다 라이트와 카메라 개수와 관련이 있는데 지금 여기 10, 11, 12 옵틱 엑시스로부터 비주얼 엑시스를 리컨스트럭션하는 식에서는 그것들과 인디펜던트합니다. 카메라 개수나 라이트 소스 개수가 필요하지 않은 식들이고 반면에 1번부터 9번까지 식들은 보시면은 라이트나 카메라 영향을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식들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9번까지 식들을 각 시스템별로 1번부터 9번까지 식을 제너럴라이즈가 된다면 10, 11, 12는 모든 시스템에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옵틱 엑시스만 구하면 비주얼 엑시스는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너럴한 그 식들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케이스별로 먼저 라이트 소스 하나, 카메라 하나를 사용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라이트 소스 하나와 카메라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자, 1번부터 9번까지 식이 있는데 여기서 13개 스칼라 이퀘이션이 있고 14개 언노운 스칼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는 14개인데 사용할 수 있는 식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는데, 풀 수 없는 시스템이라서 식이 하나가 더 최소한 하나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카메라의 위치부터 센터 오브 커널 커버처까지의 거리가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눈과 카메라까지의 거리가 항상 픽스되어 있거나, 그리고 아니면 사람이 만약 움직인다면 실시간으로 사람의 눈과 카메라 간의 거리가 실시간으로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소스 하나와 카메라 하나를 쓰게 된다면 사람의 머리가 가만히 픽스되어야 하고, 그리고 카메라와 눈 사이의 거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컨스트레인트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여러 개의 라이트 소스를 사용하고 하나의 카메라만 사용하다 쳤을 때 이제 어떤 이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먼저 1번식 Q의 위치, 아이고 작게 됐지. 그러니까 반사하는 지점과 빛이 반사되는 지점과 그다음 3번식 L,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트 소스 Q 센터 오브 커널 커버처 그리고 O, 이게 하나의 평면에 있다는 사실을 그 성질을 표현한 식 3번 이 두 가지 이용해서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풀어쓰게 되면은 14번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은 L과 라이트 소스 L과 그다음 U, LU, C, O가 하나의 평면에 있다는 뜻이, 하나의 평면에 있다는 식이 됩니다. 코플래너 하다는 식인데, 이때 지금 멀티플 라이트 소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14번 식에 보면은 여기 J들이 보이시죠? J가 라이트 소스가 I가 라이트 소스. I가 라이트 소스이기 때문에 N개의 라이트 소스를 사용한다 치면은 이렇게 N개의 식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성질 A 다 B는 A 트랜스포즈 B라는 성질까지 이용해서 15번 같은 식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LUCO가 한 평면에 있는 게 라이트가 N개가 될수록 N개의 라이트와 그 N개의 스페큘러가 각각 C와 평면을 같은 평면 안에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다음 장의 그림을 제가 살짝 그려봤는데 이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LUCO가 같은 평면에 있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LO, L과 O, LO, UO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것과 같은 노멀 벡터가 나오겠죠. 이 노멀 벡터와 CO를 또다시 다 프로덕트 하면은 둘은 직교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 식을 설명한 14번 식이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라이트 소스를 2개 쓰기 때문에 또 다른 평면이 생기겠죠. 이제 L1, U1, CO가 아니라 L2, U2, CO가 있는 또 다른 평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번식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L로 UO가 또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런 노멀이 생기게 되고, 이 노멀과 이 CO는 또다시 직교하기 때문에 다 프로덕트 하면 0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CO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 CO가
네, C5는 지금 C-5는 K의 비노멀이라는 그 형식으로 이제 해를 갖게 되는데, 이때 이 비노멀은 B 벡터가 이제 LOUO의 크로스 프로덕트, 그다음에 LOU의 크로스 프로덕트, 이 두 가지 노멀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함으로써,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 함으로써 C-5 방향의 B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5 B 벡터, C-5는 결국 B 벡터인데 B 벡터를 구하게 되고요. 아까 처음에 하나의 라이트 소스, 하나의 카메라를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C하고 O를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C하고 O를 알아야만, 그러니까 눈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항상 알고 있어야만 원 라이트 소스, 원 카메라를 쓸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었던 건데, 이제 멀티플 라이트 소스를 쓰게 됨으로써 C-5를 알게 됨으로써 이제 그 C-5를 알게 됨으로써 P와 C를 이용한 옵틱 액시스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O-C를 알게 되어서 옵틱 액시스를 리컨스트럭션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플 라이트 소스, 멀티플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또 어떤 점이 좋아지는가?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아까 RKN1이라는 그 어떤 I 파라미터들을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라이트 소스와 멀티플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알파 I나 베타 I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14번식 같은 경우에 LCO 14번이 그거였나? 네, 1번식을 3번에 대입해서 구한 14번식 같은 경우, 14번식이 있을 때 지금 I가 라이트 액시스고 J가 카메라 액시스를 말씀드렸는데, N개의 라이트 소스를 사용하고 지금 카메라를 두 개만 썼다고 가정했을 때 J가 1과 2가 있는 이런 모양의 18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모양이 있을 때, 18번 같은 식이 있을 때, 그다음에 5번 그 리프렉션 되는 R 위치를 7번식에 대입을 함으로써 네, 5번식을 7번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여기 들어간다 치면은 OJ가 날아가게 되고, OJ-VJ 크로스 CO P5가 있을 때 지금 그럼 결국에는 O-V 크로스 CO P5는 0이 나와야 되는데, 20번식에 보면 O 대신에 C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O-V 크로스 C-O1 프로덕트 P-O1이 0이고, 그 다음에 O2-V2 크로스 C-O2 다트 P-O2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식 같은 경우는 O1V1C P가 O1V1 C P가 한 평면에 있다. 그 다음에 O2V2 C P가
또 한 평면에 있다. 그 뜻이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카메라 개수가 많아져도 C와 P는 항상 같은 평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개수가 많아지면 O1 V1이 많아지긴 하는데 항상 C와 P는 포함하면서 O1 V1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O1 V1 C P가 한 평면에 있다는 뜻이고 이 식도 이렇게 대입하면 O V C P가 한 평면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20번식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식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 그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OV C1이 한 평면에 있어서 OV CO 이거의 노멀 벡터 이것과 PC가 직교를 하고 그 다음에 O2V2 C5가 그거의 노멀 벡터가 그 평면의 노멀 벡터가 또 CP하고 직교를 하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이 되고 그 과정에 CP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어떤 벡터 S의 스케일 팩터 값이 되는데 그 S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노멀 벡터와 이 새로 나온 노멀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S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라이트 소스, 멀티플 카메라 썼을 때 옵틱 액시스는 이렇게 다 좀 더 간단히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R이나 K나 N1을 쓰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더 많은 카메라와 라이트를 사용할수록 POG를 에스티메이트하는 더 많은 클루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POG를 트래킹하기 위한 제너럴한 매스매티컬 모델을 제안을 하였고요. 여기서 먼저 옵틱 액시스를 리컨스트럭션하고 그 옵틱 액시스를 바탕으로 비주얼 액시스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모델링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라이트나 카메라를 사용할수록 점점 POG를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어펜디엑스에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 활용을 하면 만약에 지금 이 방법 같은 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이런 곳에서 네. 작동이 잘 될 수 있는 건가? 왜냐하면 질문하는 이유는 라이트의 위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아야 될 텐데 네. 지금 영희 질문과 약간 연결되는 걸 수도 있는데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네. 계산해야 될 요거들을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원래 PCCR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조금 어두운 방 안에서 이 리플렉션 스페큘러를 위치를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럽션이 많은 공간에서는 이제 잘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더 근거리에 다른 주변 광원들보다 밝은 그때 아이라이터에서 다이오드를 설치해 놨던 것처럼 눈 가까이에 전구를 설치함으로써 계속 다른 광원에 비해 더 선명한 스페큘러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 트래킹 하는 수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맞지?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 트래커들이 있잖아. 네. 그런 경우에는 그것들은 이 같은 수식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런 것들 그냥 이런 데서
작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마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그 안경 근처에 그 발광 다이오드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영희 형이 일단 물어보셨는데 그거를 계속 켜놓느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때 캘리브레이션 할 때만 아마 쓸 것이다 대답했는데 그 논문상 항상 켜져 있어야 그 스페큘러 위치를 계속해서 파악하기 때문에 아마 안경에 그 다이오드가 계속 켜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되게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요? 그 스페큘러 갖다가 정확히 뭘 구하는 거예요? 아까 Q가 스페큘러 위치죠? 스페큘러 Q 위치인데 이걸 이제 R을 안다고 치고 Q를 갖다가 C랑 아까 1번부터 9번까지는 C랑 P를 구하는 식이었습니다. OPX를 구하기 위해서 C와 P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Q 대입을 해서 C에 대한 식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C에 대한 식이 나오고 네. C를 구하기 위해서 Q를 쓰고 이제 P를 구하기 위해서 P의 위치를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R을 쓰고 그냥 아까 얘기할 때 R은 노은 밸류라고 그랬죠. 네, 이거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할 때 뭐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C랑 O는 네. 하나로 할 때 노은이라고 가정한다 했잖아요. 잠시만요. C5요? C가 있어. 아 그거는 하나로 할 때는 이거 이 슬라이드 그렇죠. 이게 이거 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카메라 사용하면은 13개의 이퀘이션과 14개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풀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의 식이 필요한데 이 식이 더 필요하다. 이 식이 더 있다면은 14개 돼가지고 풀 수가 있는데 지금 아이고 그건 맞는데 네. 그 그림 노은 그림 그려진 거를 보면 네. P랑 O 자체를 네. 안다라고 해버리면 여기랑 여기. 네. 그래서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라이트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랑 O를 안다면요? 그러니까 C5가 아니라 P요? 저거를 정할 때 네. P랑 O를 알기 위해서 네. 라이소스를 쓴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안다고 보면 돼요. 오는 몰라도 피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요? 데스 카메라에 있잖아요. P의 위치를 바로 알아낸다고요? 아니 어차피 가정할 거면 근데 눈알이 굴러가도 변하지 않는 곳은 C고 눈알이 굴러갔을 때 P는 위치가 변하게 되는데 예.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 1번부터 9번씩 중에서 바꿀 수가 없어서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한 게 저거다라고 저자는 말을 했는데 어쨌든 식이 하나 더 만약에 P랑 O 사이만 알아도 알 수 있겠죠? 왜냐면은 식 자체가 C와 P를 구하기 위한 식이니까 1번부터 9번이 그냥 제가 예. 질문이 아니라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되게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을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네. 모델이 너무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알파랑 베타를 구할 때랑 네. 그 R에 대해서 그 굴절되는 거 구할 때랑 네. 캘리브레이션 한다고 했는데 그게가 독립적으로 어떻게 캘리브레이션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예, 캘리브레이션을 뒤에 어펜딕스에 써서 잘 고르지 않았었는데 되게 중요한 프로세스인데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또 발표를 한번. 궁금한 건데 네네. 그러려면 그러니까 굳이 네. 그냥 절대적인 게이지를 얻는 게 아니라 네. 상대적인 게이지를 얻고 네. 거기에 오리엔테이션에 상대적인 게이지를 더해서 절대적인 게이지를 얻는 네.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거가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들이 그건 뭐 안 좋은 거예요? 일단 아니요,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방향인 게, 이거 같은 경우는 리모트 원거리에서 그 뭐야 아이 트래킹을 하는 거고, 이제 뭐 안경에 뭐를 쓰고 하게 된다면 이제 헤드 마운트가 돼가지고 이 뭐야 이 장치의 코디네이트랑 로테이션만 알면은 이제 또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계산이? 그리고 어쨌든 이거든지 이거든지 다 빛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건데 네네. 빛 없이 하는 건 없어요? 빛 없이 하는 거는 그 빛없이 하는 것 중에 그 산디과에서 저희가 네. 아이트래커를 사용을 했었는데 네. 캘리브레이션 하는 단계가 모니터에 일단 카메라가 달려 있고 이제 사람이 정면을 의시하고 있고 일단 고개나 이런 거를 흔들지 않고 그냥 눈알만 움직였다고 가정했을 때 각 모니터의 네 가지 코너들을 일단 캘리브레이션에서 이쪽으로 봤을 때 눈알이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일단 공공의 뭐 속도라든지 그런 걸 카메라로 입력을 받아서 네.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거 디자인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아마 그런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논문에서는 그 에러 뭐 오차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오차율에 대한 얘기가요. 근데 이게 이 논문이 그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그 모델링 쪽 얘기라서 자세한 그 어플리케이션 관련 내용은 없었고, 모델링 얘기라. 근데 이거 이렇게 PCCR 이용한 다른 어플리케이션 논문들 보면은 다 이제 오차율 얘기를 다 하긴 하는데, 여기는 어플리케이션까지는 그냥 궁금해서 한 건데요.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모델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네. 아까 그 교환이가 얘기한 것처럼 네. 몇 가지 점 있을 때를 그냥 채취한 다음에 네. 그 안에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 그런 파라미터를 찾는 모델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것도 많이 있나요? 훨씬 다 단순화되고 그쪽에서 그냥 근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가장 사이테이션이 많길래 뭔가 해서 살펴본 거고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을 쭉 보고 있는데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어떤 개발자가 여기까지만 필요하면 될 것 같아라는 그 저기 어디지? 크리테리아까지만 해놓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런 것이 더 편하다. 뭐 만들기 더 쉽고 뭐 캘리브레이션이 더 편하고 복잡한 과정 없고 그거 대신에 정확도는 약간 뭐 더 떨어진다. 혹은 뭐 좀 더 어렵게 했더니 더 정확도는 불편한 대신에 정확도는 높다.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 PCCR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이 트래킹 연구하는 사람들이 질문한 의도가 그 뭐 지금 이 방에서만 보더라도 뭐 유리라든지 아니면 네. 좀 리프렉션 때문에 약간 네.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아까 말했던 그 포인트를 캘리브레이션해서 썼던 그 방법은 꽤 정확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근데 그러면은 사람이 그 내가 어떤 모니터를 볼 때 양쪽 이렇게 네 가지 끝 모서리를 보고 이제 캘리브레이션 끝내고 조작을 한다 했을 때 사람 그 머리가 그 트랜슬레이션이 조금 움직여 버리면은 그 가정 안 안 움직인다 가정을.
그런 가정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거는 원라이트 소스 원 카메라 썼을 때랑 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라이트를 여러 개 쓰게 되면은 헤드의 움직임 상관없이 O-C 눈과 센터 오브 커베처까지 거리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몸을 움직여도 되는 그런 이점이 더 생기는 거죠. 네, 불편하긴 하지만 처음이 불편하긴 한데. 네, 질문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